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숙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복지국 관계 부서 공직자분들께 노고를 전하면서 애정을 담아 응원을 합니다. 복지정책팀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주관하에서 평택시 25개 읍면동 주민 365명을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욕구 파악을 토대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자분과 또한 주민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본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여 검사 검토를 하면서 느낀 본 의원의 아쉬운 점을 좀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평택시의 특성에 맞는 욕구 실태 분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한계였다라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평택시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비해 인구 변화가 매우 심한 지자체입니다.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네. 청년층의 유입 및 40% 이상의 중장년층,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등 타 지자체와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시 고유 특성에 맞는 욕구 실태 분석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인 것으로 압니다. 이것 또한 맞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평택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의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경기복지재단에 일일적으로 의뢰한 바 평택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욕구 실태 조사로 인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지역사회 욕구 실태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경기도에서 일괄 조사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걸 인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향후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률적으로 경기도 복지재단에 맡김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시에는 평택시가 선정한 책임 연구원이 욕구 실태 조사 설문지 기획부터 자료 수집까지 주관하게 하여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평택시만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제대로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저희들이 일단은 그 상위 지침 같은 게 있는 건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할 때는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면은 시에 독자적으로 하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 경기복지재단 조사할 때 저희 시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기 때 우리 평택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 민간인으로서 참여했습니다. 1, 2기 때는 평택시 주관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5기에는 굳이 경기도 복지재단에 우리 경기도의 모든 재단들의 연구를 이쪽으로 일괄 주었습니다. 이거는 그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경기도 재단에 준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경기도에서 그 예산을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하고 31개 시군이
이제 동일한 이제 조건으로 저기 사회보장 조사를 하도록 경기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방침이라고 저희 평택시도 거기에 꼭 따라야 됩니까? 그런 법은 없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만에 맞는 욕구조사가 안 되는 것은 경기도 복지재단의 주문에 인해서 모든 일괄적인 조사를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평택시만의 지역사회 보장 수립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그것이 온전히 옳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 또한 맞다고 봅니다. 1, 2기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3, 4기 때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따라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6기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는 복지재단과 상호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를 하셔서 우리 평택시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재단의 설립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38페이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국도시 매칭 사업으로 19억 8,300만 원이 집행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사업인데 시행이 올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고 그 원 가정이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고 이런 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인데 때마침 그 사회정보 그러니까 행복이움 시스템이 차세대 행복이움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 초기에 이제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조사 작업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그 월세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행복 이용 시스템이 작동을 되지 않아서 전혀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행복 이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조사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이 사업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급자 책정부터 각종 모든 복지 대상자 선정이 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시스템 사업별로 이제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가 이제 회신이 되는 대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한꺼번에 신청자를 동시에 이제 결정을 해서 지원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이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언제가 정상적으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청년 월세가 급한 청년들에게는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명을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사가 늦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니고
6천만 원 정도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2월 시켜서 저희들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신 분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꼭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신표는 여러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면서 저 또한 저희 자녀들이 30대 청년입니다. 청년이 저희 평택으로 유입된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그 청년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평택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이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통복동 시장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방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3명의 직원으로는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이 부족한 걸로 저도 봤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청년들이 퇴근한 후에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어려운 점도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 쪽, 북부 쪽에서도 시장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접근성이 그렇다. 고로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곳에서 정말 청년들의 맞춤 원하는 욕구조사를 해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한다면 북부나 서부에서도 분명히 이곳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께서 그렇게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올바로 제대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북부 서부에 한 개씩 더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청년 커뮤니티들 대화들을 통해서 그 욕구 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꼭 당부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제가 볼 때 반응이 좋은 거는 밑반찬 가게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반찬통 사업이라고 용죽지구에 저희가 그 반찬 가게를 오픈해서요. 어르신들께서 거기에 이제 반찬을 만드시고 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금을 일부 이제 더 기본 그 급여 외에 일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좋다고 한다면 좀 더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부분이 좀 그 많이 이게 되고 있어서 그 밑반찬 배달 사업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이제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베이붐 시대도 이제 또 많이 이제 있습니다. 시니어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에서 우선 선제로 해서 지금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 어떤 방안책을 좀 세워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 드리고요. 저희들이 좋은 방안들이 있는 건 계속 그쪽 분들 대화를 하면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오고 가다 보면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종종 봅니다. 저희 평택시에 폐지 수거 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현재 90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불안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리어커를 끌고 가시면서 신발도 그렇고 장갑도 끼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안전용품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90명한테는 전체적으로 그럼 이러한 안전용품이 지원이 됐나요? 저희가 그 연 2회 상반기랑 하반기에 그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그 여름에 그 우비라든가 뭐 이 술에 붙일 수 있는 그 야광에 붙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드리고, 겨울에는 방한복 뭐 이런 그 손수레 이런 다양한 그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교통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도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그 사용을 안 하고 있나 보죠.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서 제가 그런 걸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런 실제로는 것들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급을 하면서 교통 경찰들이 같이 다니면서 안전 교육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네, 좀 더 섬세하게 보셔서 그러한 어르신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안전하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노인 요양 시설이 꽤 많죠. 현재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55개소의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서 지적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나 혹시 시정 명령이 혹시 받은 곳이 있나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이제 직접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별도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 지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조치를 이제 시정 조치나 이런 걸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끔 매체를 통해서 보면 노인 요양 시설에서 많은 문제들이 종종 일어난 걸 봅니다. 학대, 또한 방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 세대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노인 요양 시설에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 점검을 좀 통해서 시정 명령이나 조치 사항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국장님. 예,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점검을 실질적으로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종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답변에 그리 해주실수록 믿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의 독거노인이 전체 몇 명이죠? 현재 만- 저희 네, 18,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 독거 어르신 생활지원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한 2,000명 정도 제가 되고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18,000명의 독거 어르신 중에 2,000명이 한다고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홀로 계신 어르신분들의 첫 번째는 아마 고독사 예방일 걸로 압니다. 이렇게 턱없이 독거 어르신에 대한 생활 서비스 지원사가 부족한데, 국장님 이에 대한 앞으로의 어떠한 확대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생활 지원사 1인당 적정 그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그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건이 되면 더 늘려야 되겠지만 우선은 일단 이 적정 그 인원에 맞춰서는 이제 좀 지원이 되도록 하고, 다행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독거노인 그 센터
그 별로 생활 지원사들을 좀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4명 정도가 추가로 생활 지원사가 확대돼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4명 생활지원사에 한 명당 16명을 서비스를 해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보니 서부, 남부, 북부에 하나씩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복지에서도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고령화 시대입니다. 조금 더 가면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노인 친화 도시로서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부터 해도 늦습니다. 좀 더 고민하시고 살피셔서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8개의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가 있죠. 저희 시에 예, 권역별로 북부 하나, 서부 2개, 남부 5개 이렇게 8개로 자료에 요청해야 한 것은 있습니다. 그중에 86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부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기자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이제 북부 지역에는 이제 그 북부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때 이제 북부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서 한 25명 정도를 더 중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북부 노인복지관이 신축되면은 50명 정도까지 확대될 거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몇 년도에 해서 이용하실 수 있죠? 이제 북부 노인복지관 신축이 2026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자분들이 발달장애인 이분들이 4년 동안 대기자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북부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4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한 개소, 지금 2개소를 해도 부족할 판에 한 개소라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진정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는 다음이죠.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의원입니다. 자, 102페이지를 좀 잠시 봐주십시오. 맞춤형 복지 통합조사에서 급여 업무가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있었는데 만 555건이에요. 급여 상계, 환수 입력 및 지급 총괄 자료 제출. 이 부분이 조금 급여 상계하고 환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급여 환수는 이제 이제 부정수급이 발생할 때 이제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이제 신고를 안 했다가 추후에 이제 지적이 돼서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를 하는 거고요. 이제 상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환수를 하려면 뭐 일시납으로 이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뭐 어떤 분은 뭐 한 달 만에도 내고 10개월 만에도 내고 뭐 20개월 만에도 내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나눠서 상계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취지는요. 지금 평택이 복지가 상당히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상당히 수준의 타 시군구에 비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료, 복지, 주거, 직업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직업에 이제 속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의 어떤 그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그쵸? 예.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평택에서 그렇게 그 일자리를 자립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립이죠. 자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자활 사업이 있는데요. 그 한 36개 사업단에서 한 450여 명 정도가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자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수급자나 이제 차상위 이제 수급자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이제 자립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그렇게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복지를 하는 거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냥 평생 이거를 이분들이 받아서 생활하게끔 하는 복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피드백이 돼서 중점적으로 약간만 더 지원을 해주고 조금 더 그 지원하는 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빨리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신들 발굴해내서 지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가장 올바른 이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는 하시겠지만 참 어렵죠. 어렵지만 또 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리 평택시는 이제 자활 사업 관련해서는 전국에서도 뭐 한 10손가락 안에 이제 맞습니다. 꼽힐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편의점도 한 5개 정도 매장이 있고 뭐 서정동에도 있고 있죠. 예, 네네.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들한테 이제 일자를 드리고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키워드리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활동을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해서 이제 그때 제가 아는 상황인데 보통 그때 이음터를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었죠. 했는데 그때 이제 들어왔던 그 민원 중에 하나가 그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 수 비해서 교사 수가 너무 현장감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여쭤봤을 때 제가 그런 보조 강사를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 그때 이제 현장 방문하신 이후에 이제 말씀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보조교사 하는 게 어렵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좀 내리셔가지고 조금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당부를 하나 드리면 그렇게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그런 상황들을 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예. 그랬으면 저희들이 그 다음 대안을 갖고 또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 끌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가장 그게 시급한 상황인데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대답을 제가 여기서 듣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알아보시고 나서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2 추모공원 이제 저희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시설에서 추모공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설을 시설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그 마음이 아픈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휴게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그 휴게실에 내부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으셔요?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이제 고인을 보내는 그 마음이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늘막이나 벤치나 이런 쉼터들이 지금 뭐 기본 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설계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족들이 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휴게실이나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공간이 슬픔을 보내는 곳이기는 맞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에 찾아왔을 때 충분히 앉아서 마음을 달래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 그늘막과 벤치,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휴게소에 어떤 것들이 휴게실에 들어가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분들이 고인을 기리고 생각하고 마음을 달래고 갈 수 있는 이런 추모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도비 반환네요. 참 아까운 돈이죠. 국도비 반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경우가 생겼을 텐데 지금 17개 사업 중에서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비가 지금 1,170만 원이 있어요. 반납액은 하나도 없이 다 쓰셨는데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제 자활 참여자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뭐 재정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점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시켜서 이분들이 이제 그 생활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활장려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뭐 장려금은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이제 그 생계비에다가 이제 보충을 해서 이제 드리는 사업이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다릅니다. 열정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국비인데 1,295만 4천 원이나 남았어요. 이거는 뭐 2월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반납입니까? 이건 이제 반납을 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새롭게 예산 받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닌 거죠. 사업은 이제 계속 사업이지만 예산은 이제 해마다 이제 새로 반납을 또, 하고 다시 받으셔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나 봐요.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 제가 쭉 17개 중에서 여쭤본 이유가 말 그대로 그분들의 어떤 열정에 더 앞으로 기운을 내시라고 해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액은 최대한 다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목적성에 맞춰서 있는 돈은 다 써야 될 항목은 다 쓰십시오. 예, 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제 요건이 이제 맞는 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건데 설명을 좀 하시면 이분들이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게 있으면 나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의욕도 생기고 하니까 프로모션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모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남고 안 남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사업은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폐지가 되는 사업이라서 어쨌든 뭐 그런 뭐 유사한 거가 있을 때 잘 홍보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네네. 자,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190페이지.
국도비 반환 내역 사유예요. 반납 사유가 다 집행 잔액입니다.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았습니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중도 포기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1억이 넘는 금액이 남습니까? 이거는 뭐 받는 분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시가 많이 됐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되시면 받고 아니면 남게 돼 있는. 국도비가 여유 있게 내려왔다는 얘기세요? 아마 초기에 그 인원 산정을 할 때 좀 여유 있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시에서 올릴 때도 있고 네. 또 정부에서 계략적인 인원을 잡아서 내시될 때도 그럼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시에서 올린 케이스예요? 위에서 내려온 케이스입니까? 대부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넷이서 내려와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보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조건들이 딱 그쵸? 부합되면 이제 나가고 그쵸? 아니면 이제 못 나가는 금액이라 상당히 금액을 보면 많이 아까운 금액입니다. 시 행감을 하면서 이런 금액은 참 이거 계속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똑같이 매년 올리고 보냈다가 다시 받는 이게 거예요.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 예산 단일 항목 중에서는 제일 큰 금액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조정이 돼서 좀 줄어서 내려옵니까? 이렇게 반납 액수가 많은 것들은 아니면 일괄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까? 과거의 통계치를 가지고 아마 추정해서 이 정도 인원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내시로 내려오고 실제 사용하다가 부족하면은 저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있고 남으면 이제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고 그런 식으로 부족한 경우도 많죠. 사업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뭐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매칭되는 거는 최대 4차까지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차까지요. 자, 국비나 도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금액들은 최대한 다 쓰십시오. 다 쓰시고 대상자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발굴을 부지런히 하시면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없으면 더 좋겠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또 불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자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 시설별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 및 사후 관리가 있는데 지정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 후원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그 보고만 받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어디까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점검 나갔을 때 그 지정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발급 그 목록 작성 여부 그리고 또 그 사용 내역을 통보했는지 여부 뭐 전체적인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2021년도에 178만 1,000원으로 스마트워치 구입을 했습니다. 항목이 자산 취득도 아니고 기타도 아니고 대상자 지원도 아니고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내역을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정확히 모르. 네네. 자, 그러면 2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서부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원 수입 내고 이거 비지정 후원금입니다.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도에 서부 노인복지관은 1억이 넘었고 21년도에도 1억이 넘었는데 22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 큰 금액이 후원금이 줄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 뒤에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합정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 지금 합정 주간보호센터는 후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라도. 그런데 팽성, 평안, 비전 여기는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자, 줄은 이유하고 늘은 이유를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후원금이라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의 어떤 관심과 협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지정 후원금뿐만이 아니라 후원금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더 들을 대답은 없을 것 같고요. 자료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창현 과장님, 우리 그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작년 7월에 이 건물 설정 그 건물을 우리가 그 매입할 때 당시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를 확인을 하셨나요? 혹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물은 오랫동안 그 여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신평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고, 그때 당시에 그 사업단에서 이제 그 평택역 주변에 그 청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차원에서 그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라 장애인 편의 시설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 신축한 건물이 아니고 구축이기 때문에 그 편의 시설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라는 건 장애인을 완전히 배제한 거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시설이죠. 예를 들면 불편한 건 둘째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이제 지금 연 2천여 명이 넘는 그 청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70% 이상이 여성분들이 또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누구 동행해서 이동권 확보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약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 거기가 이제 사실 그 주변 환경이 그 청년 시설로서는 사실 좀 부족함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 시설이라든지 또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분들이 활용하기에 부족하거나 또 여성분들이 프로그램들이 오후 방과 후에 진행되는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가 취약하고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청년 정책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다 모든 걸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 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